그런데 이제 iOS 18부터는 아이콘의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애플이 WWDC 이사 행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지 핵심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해당 영상에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각 디바이스의 OS들을 업데이트를 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아이폰에 적용된 iOS 18 버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OS 중에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게 iOS이기 때문에 iOS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개발자 베타 첫 번째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 개발자 베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의 새로운 OS들을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iOS 18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개발자 베타 첫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사용자분들은 가능하면 퍼블릭 베타 버전 등에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보니까 다양한 꾸미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계속 이렇게 일렬로 하나하나 추가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iOS 18부터는 아이콘의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아이콘들을 배열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스크린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자, 홈스크린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편집에 위젯 추가는 기존처럼 위젯을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사용자화라고 해서 이제는 자동, 다크모드, 라이트 모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렇게 색상 등을 변경해서 배경화면에 맞게 홈스크린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크기도 지금은 작게인데 이렇게 크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홈스크린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기능, 제가 키노트에서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 등의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걸 위젯으로 바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콘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위젯으로 사용할 건지 등을 이렇게 쉽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번 iOS 18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정해준 대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잠금 화면 사용자화로 가게 되면, 자, 잠금 화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잠금하면서 바로 접속하고 싶은 기능을 서드파티나 아니면 기본 앱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뭐 번역 기능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iOS 18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어센터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제어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내리게 되면 만날 수 있죠. 예전에는 이 하나 화면에서만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제어센터를 스와이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음악,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와이파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홈 화면인데 제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어센터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아직 통화 녹음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하반기에 배포가 되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바로 눌러서 이렇게 통화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 끝에 통화 아이콘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전화를 거는 그런 염려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탭백 기능이 달라졌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이렇게 눌러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다거나 아니면 하트 모양을 누른다거나 하는 정도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디자인이 달라져서 다양한 이모티콘 등으로 탭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모티콘을 여기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운데 줄이가기 할 수 있고 밑줄을 할 수도 있고 이탈릭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서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낼 때 기존에 비해서 더 활용도 좋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구분해주는 기능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자 베타 1 버전에선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UI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상단 부분은 이렇게 격자 형태로 사진을 보여주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여행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형태로 UI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사진 보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부분을 스와이프 하게 되면 사용자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진이고 그리고 추천 사진, 비디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진 앨범을 사진 보관함을 기존에 비해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앱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 앱을 이렇게 길게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Require Face ID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앱을 열 때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입력을 하게 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앱을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연락처 등도 숨겨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S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동작 버튼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제어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기능,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바로 이 동작 버튼으로 사용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키체인이 이제는 아모라는 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등을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아모 앱은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기능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일기를 여기 들어가 보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더 풍부하게 일기 쓰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난 입력 항목 즐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습관 들이기나 일기 쓰기로 건강 챙기기라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일기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일기 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파리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방금 읽기 도구를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 페이지 듣기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읽기 도구 보기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눌러서 읽기 도구를 끌 수가 있고요. 사파리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의 iOS 18 버전 개발자 베타 첫 번째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유용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버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식 버전은 가을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부터는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에 또 새로운 OS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에서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